현재 동남아에서 일본과 중국을 모두 제치고 최강국으로 급부상 중인 한국. 한국의 대통령과 2인자로 불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얀마 군부를 향해 직접적으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서 한국이 미얀마 군부에 보낸 결정적인 발표 한 방에 현재 미얀마는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한국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예로 들며 무고한 한국 시민들을 학살하는 데 가담한 공수부대원들은 지금까지도 처벌을 두려워한다며 이후 미얀마가 민주주의를 되찾았을 때 최고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라는 변명으로 군인들이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한국을 필두로 미국, 유럽 등 전세계 강대국들이 미얀마에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미얀마 군부 소속 군인들이 하나 둘씩 목숨을 걸고 탈영을 시작하는 믿기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스스로 군대를 빠져나온 군 장교 한미아트 아웅이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양곤에서 처음으로 군인이 시민을 죽였어요. 그래서 군 생활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쿠데타가 일어날 걸 저도 미리 알지는 못했어요. 매우 절망적이었어요. 체포될 경우 아마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체포되는 게 두렵진 않아요.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저 로봇처럼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복종이 그들의 가치예요. 사람을 죽인다고 포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시위대를 범죄자로 보고 있거든요. 군부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를 지지해주세요. 군부 제재에 참여한 한국에도 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런데 미얀마에서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미얀마인들의 반중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미얀마 나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계 공장에 대한 공격에 이어서 최근에는 시위대가 중국의 국기를 불태우는 모습이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얀마 네티즌들은 중국이 미얀마 군사정권을 보호하고 있다. 유엔이 군부 쿠데타에 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막고 있다 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서 중국이 WHO를 손에 쥐고 뒤흔들었듯이 유엔군의 미얀마 사태 개입도 중국이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미얀마 주변의 국가들이 힘을 모아 해결해 줘야 할 문제를 한국이 주도해서 직접 해결해 버리려는 놀라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전 세계 강대국들이 미얀마에 아무리 경제 제재를 가해봤자 기껏해야 자신들의 국가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와 함께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미얀마가 어느 국가에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미국이나 영국의 규모는 작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목을 옥죄 만한 그 정도 수준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미얀마 군부가 아직까지 이렇게 버티면서 미얀마 시민들을 상대로 유혈 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등과 더불어 여기 가운데에 보이시는 미얀마 수출의 무려 23.6%를 차지하고 있는 태국. 수출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미얀마인들이 태국에서 돈을 벌어 미얀마에 있는 가족에 송금하고 있는데 미얀마는 태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게다가 현재 태국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프라윕 최고사령관이 총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태국이 미얀마 군부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며 미얀마 군부는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 사태는 미얀마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던 태국을 바로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5일 돈프라문 위나이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장관급 보건안보 2+2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이날 통화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고,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도 태국의 입장이 한국과 같아지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태국은 자국으로 유입된 다수의 미얀마인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미얀마 군부에 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세계 강대국들이 미얀마 군부에 아무리 강력한 제재를 가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태연한 듯 버티고 있었는데 이번에 놀랍게도 한국이 미얀마 군부가 미얀마 시민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한방, 바로 미얀마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태국을 움직이면서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그린란드입니다. 그린란드는 북아메리카 북동부 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덴마크 자치령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그린란드에 정착한 것은 약 1721년이며 식민지로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1814년부터입니다. 이후 1979년 그린란드는 자치령을 인정받았고 2008년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린란드는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지만 85%가 얼음으로 덮여 있어 정작이 가능한 땅은 고작 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기토류 등 천연 자원이 풍부합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얼음 속에 있던 천연가스나 석유, 각종 광물 자원이 드러나 전 세계가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그린란드를 손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그린란드를 1억 달러에 사겠다고 덴마크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죠. 덴마크도 바보는 아닙니다. 그린란드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소 스타일처럼 과격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버리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덴마크는 아둔한 제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도 다행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린란드의 미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덴마크는 처음으로 국가안보의 1순위에 그린란드 사수를 내걸었습니다. 다만 그린란드는 미국의 공군기지 건립 제안을 받아들여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했는데요. 이유는 히토류 때문입니다. 그린란드가 히토류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그린란드에서는 조기 총선이 있었습니다. 총선에서는 좌파 성향의 인민당이 승리를 거두며 최대 정당이 되었습니다. 인민당은 그동안 우라늄 및 히토류 채굴을 위한 그린란드 개발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그린란드 히토류 개발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사실상 무산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인민당의 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은 사람들의 생활 조건과 건강 및 환경이라는 두 가지가 주요 이슈였다. 네, 환경이라는 이슈를 최우선으로 놓고 히토류 채굴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패배한 집권여당 전진당은 인민당과 연정 구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민당은 그 역시도 바라지 않습니다. 서로의 정책 기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진당은 히토류 채굴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자, 그런데 그린란드에서 히토류를 채굴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던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중국이 소유한 호주계 기업 그린란드 미네랄이 그린란드 남부 크바네펠트 광산 운영허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상 선거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크바네펠트 광산은 우라늄과 더불어 현재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히토류 금속이 매우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토류 개발과 관련해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중국이 소유하기는 했지만 호주 기업인 그린란드 미네랄스는 해당 광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광산에서는 전자제품과 무기에 들어가는 17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히토류에 관한 한 서방 세계 최대의 생산지로 떠오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네, 그린란드는 앞으로 히토류를 포함한 광물 자원의 미래입니다. 숨은 보물창고인 셈이죠. 중국은 뒤에 숨어서 채굴권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것이죠.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선거가 치러진 이유 자체가 중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조기 총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임기보다 일찍 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광산 사업에 대한 찬반을 놓고 연립정부가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도 대부분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광산은 오염과 인근 농가로 독성 쓰레기가 유입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히토류 야욕은 완벽히 무너진 것입니다. 중국은 미얀마 사태로 인해서 중히토류 채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배후에서 쿠데타를 지원했는데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 가장 눈독을 들이던
그린란드 광산까지 백지화되면서 향후 히토류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 구성된 파이브 아이즈가 중국 주요 광물 접근권을 차단하기로 손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이번 그린란드 선거도 서방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히토류 생산이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히토류 수급망을 손질하려는 노력이 지구촌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계속되고 있는 기술 패권 경쟁도 중국 중심의 히토류 공급망에 대한 개편 작업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호주와 캐나다의 히토류 생산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역시 히토류 수입량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독자적인 히토류 조달망을 확보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작업에 나섰죠. 따라서 중국 위주의 글로벌 히토류 수급망이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미국의 히토류 채굴 1위 업체인 MP 머터리얼즈는 지난 2017년부터 히토류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이 업체는 중국 업체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만큼 두각을 나타내면서 글로벌 히토류 업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MP 머터리얼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 패스 광산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의 15% 정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더욱 경쟁력이 있는 건 마운트 패스 광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히토류가 생산됩니다. 미국 유일의 히토류 채굴 업체 MP 머터리얼즈는 지난 1952년 창업해 1990년대까지 세계 히토류 채굴 업계를 장악했습니다. 호주의 대표 히토류 업체 라이너스도 중국 중심의 히토류 공급망의 재편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히토류 분리업체로 등극했습니다. 호주 서부에 위치한 라이너스의 히토류 광산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순도를 자랑합니다. 또한 라이너스가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하는 히토류 처리 시설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라이너스는 특히 미국 텍사스주의 히토류 분리 시설을 새로 짓는 프로젝트를 최근 미국 국방부로부터 따냈습니다. 이 히토류 분리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5,000톤의 히토류를 생산할 예정이어서 히토류 생산량 기준으로 비중국 업체로서는 1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중국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초비상이 걸렸네요. 앞으로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이 어떻게 중국을 압박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